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대한민국이 32%가 나왔습니다. 정말 검사의 이상은 없는데 질병이 없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레이존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보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2021년 우리의 행복이 건강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중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5점일 것 같은데. 지금 직장인이라서 그렇게 술자리도 좀 많고 운동을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영양제는 챙겨 먹거든요. 그 정도여서 한 5점? 아침에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 오르고 내릴 때 그냥 너무 숨이 차고 얼마 전에 PT를 끊었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점 정도? 지금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적색 신호 눈치채셨나요? 이 신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싹 트면 시작됩니다. 실제로 그 1800년대 이후에 나타난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도 이 건강염려증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분이 그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찰스 다윈 혹은 앤디 워홀,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릴 때부터 뭐 동생 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차례대로 병으로 사망을 하면서 좀 더 이런 건강염려증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의심의 씨앗에서 시작해 점점 우리를 잠식하는 질병의 정체. 오늘 그 베일을 벗겨냅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일상을 잃어버린 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정답. 사실 저는 그전부터 건강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장 건강을 위해서 물을 무조건 한 컵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있는 이제 나쁜 모든 것을 이제 소변으로 뭐 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토마토나 이제 그런 걸 먹고 이제 바나나에다가 이제 단백질 파우더 넣어서 또 이제 단백질을 좀 보충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를 무조건 한 30개 정도 하고 잇몸 일으키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기관지가 앉아서 뭐 곰보 배추를 막 주물러서 한 거 먹고 도라지 먹고 배 좀 먹고 여러 가지 챙겨 먹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지만 제가 유독 더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조영구의 특채 바나나 단백질 주스입니다. 조금 전 토마토도 갈아 먹고 바나나도 갈아 마시면 배부르지 않냐고요? 버르시는 말씀. 오늘 특별히 제 비밀의 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방은 저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창고입니다. 이렇게 일단 많은 즙들이 있는데 먼저 도라지도 같은 도라지지만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뭐 각종 그 목에 좋은 것들 도라지 배즙인데 같은 도라지 배즙이지만 성분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물처럼 그냥 매일 그냥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여기서 흑마늘도 몸에 좋다니까 또 흑마늘 이렇게 여기 들어오면 그냥 이게 있으면 그냥 챙겨 먹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다 제 보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55살이고 우리 아들이 14살인데 거의 41년 차이가 나요. 거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11살 차이 나고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내가 결혼식장에서 손님을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어리다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가족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나이가 드니 몸이 자꾸 고장이 나더군요. 그리고 가족력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어머님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약을 20년째 지금 매일 드시고 계세요. 그리고 당뇨도 조금 있으시고, 아버지는 51살이라는 나이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이 혈관 건강에 좀 많이 예민해요, 제가. 그래서 뭐 다리에 지가 난다거나 좀 담이 온다거나 그럴 때 나도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가족력이 있어서 나도 이거 괜히 뇌출혈, 뇌졸중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더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고요.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잠시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2, 4, 6, 8, 10개, 11개. 요걸 또 하루에 챙겨 먹어요. 요거 먹는 게 요걸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몫씩 또 왜 먹냐? 먹어야 오래 산다니까. 저의 이런 모습이 유난스럽다고요? 천만의 말씀.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요, 건강 챙기기에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섭취하시는 영양제 많으신지? 영양제 그래서 한창 많이 챙겨 먹을 때는 엄청 챙겨 먹어요. 막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또 사야 되는데 잊어먹고 또 금방 이래서 그 이후에 또 안 먹다가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또 엄청 사서 먹고 이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룸메이트가 종합 비타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좋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두루두루 좋다고 해서 저도 그냥 선물 받은 김에 먹고 있어요. 유산균이랑 종합 비타민 정도? 유산균은 염증 이런 거에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빈속에 하나씩 먹고요. 종합 비타민은 그냥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직장 여성이나 의외의 젊은 여성 그리고 학생 집단에서도 어떤 그 자극을 받는 거죠. 건강보조식품의 구매율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건강 염려와 연관돼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 즉 상황에 따라서는 이 건강 염려 자체가 건강보조식품의 구매를 자극한 어떤 요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이후도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구매하지만 의외로 젊은 층들 중에 특히 건강 염려가 있는 그런 그룹에서도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과도한 의료 이용을 한다거나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건강에 미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스트레스가 된다? 물론 알고 있지만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제겐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렇게 챙겨 먹어야 또 마음이 놓이거든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진짜 뭐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그러면 다 먹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더 걱정될 수도 있죠, 이제. 제가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차에서 타고 다니는 시간도 많고 일하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모든 스케줄을 앞으로 이겨내려면 더 건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이거 안 먹으면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또 먹으려니 또 이거 몸에 이것도 좀 간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일터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완전. 와, 저 들어왔네요, 원장님. 오빠 좀 많이 바라셨는데?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건강 프로그램인 만큼 건강은 저 조영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야, 너 그 건강을 위해서 뭐 보조식품 같은 거 좀 챙겨 먹냐? 어?
저 직접 시켰어요. 직접 왜 먹어? 직접 좋아, 여자한테 엄청 좋대요. 흑염소를 먹어야지. 그런데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면 그 자체도 일종의 질병이라던데 도대체 무슨 질병인가요? 신체 증상이나 감각 등의 이상을 느낄 때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스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몰두하는 게 바로 건강염려증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을 넘어서 스스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비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집착과 염려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병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병이 된다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걱정입니다. 연예계 대표 건강전도사로 소문난 조영구 혹시 건강염려증일까요? 조영구 씨가 건강 챙기는 모습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건강 챙기는 건 중요하죠. 형을 보면서 많이 닮게 되고 저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 전도사의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분은 바로 김원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사람아. 네, 진짜 조용구 씨가 진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 집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일단 예전에 다 사봤기 때문에 사서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다 버린 적이 있었어요. 더 이상 그 팔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출연진 모두 건강염려증 진단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태균 선생님, 김원준 이렇게 지금 우리 6명이서 건강염려증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받으면 이상이 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작은 거라면 두 명. 평소 챙겨 먹는 약이 4가지 이상이다. 약이요? 기능식품 말고. 네. 아무거나 다. 비타민 포함해서. 예. 자, 어쩌죠? 전 건강염려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건강염려증이라는 생소한 병명, 혹시 최근 현대인들에게 새로 생긴 질병인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새롭게 생긴 질병은 아니고요. 이 건강염려증 또는 뭐 심기증이라고 불리는 것이 실제로 이제 외국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 거는 한 1500년대 처음 등장을 했고,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건강염려증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건 한 1800년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800년대 이후에 나타난 여러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서도 이 건강염려증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분이 그 백위의 천사라고 하는 나이팅게일. 제가 아는 그 나이팅게일이요? 사진은 맞는 듯한데 사실인가요? 그 1856년에 크림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에 본인이 심장병에 걸렸다. 라고 되게 강하게 믿고 곧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분이 그러고 나서도 한 50년 이상을 더 살다가 가셨거든요. 그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그 아주 세계적인 독재자도 사실 건강염려증을 앓았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이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이 아돌프 히틀러의 사례가 중간 정도에 나옵니다. 실제 히틀러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만나고 싶다면 우선 미친 듯이 손을 씻고 오라는 괴상한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신체가 건강한데도 질병에 걸린 것 같아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건강염려증.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대사회에서 범람하는 건강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도 건강염려증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나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건강 정보들 중에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이런 정보들만을 토대로 자가진단을 하게 되면 건강염려증과 불안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2020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을 가장 많이 염려하는 연령은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응답률이었던 20대도 54.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염려증 대체 얼마나 심각한 병인 건가요? 두려움과 집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는 소위 닥터 쇼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거고요. 우울과 불안이 심해지게 되고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해지면 마음과 정신까지 갉아먹는 건강염려증. 국내에서도 심각한 건강염려증으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분이 11살인 딸과 7살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에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는데 한 2달 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계속 걱정을 하면서 그게 우울증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살하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염려를 하다가 자기가 자살하게 되면 자녀들이 이제 남들의 놀림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자녀들에게 투약한 다음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2017년 9월 13일 11살 딸과 7살 아들이 있는 한 가정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와 강박이 심했던 두 아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을 약물로 재운 후 목 졸라 살해한 건데요.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충격적이게도 사건 발생 이틀 전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약이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 그런 것이 계속 발현이 돼서 결국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인도 범행 이후에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다행히 퇴근한 남편이 피의자를 발견하고 병원에 빨리 이송해서 본인은 목숨을 살린 경우입니다. 심각한 건강염려증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자녀까지 살해한 비장한 어머니. 결국 아이들만 잃은 채 본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일단 자신의 감각적 예민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신체적인 자극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옷이 피부에 닿는 감각, 발이 신발 안에 있는 감각 등 수많은 감각들이 우리 뇌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에 집중해서 우리 뇌에 과부하를 주기보다는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해보는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신체 감각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테니스나 배드민턴, 달리기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해보거나 봉사활동, 사람들과의 만남 등 활동적인 일을 해보면 신체 증상에 대한 예민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염려증을 부추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탈모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그 탈모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매체, 인터넷, TV,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다가 어성초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성초를 먹어도 보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머리에 뿌려도 보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한때 정부 프로그램에 탈모에 좋은 재료로 소개되어 품절 대란까지 일어났던 어성초, 헤어팩, 진액 등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탈모약이 남자한테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좀 자연식품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어성초를 먹고 이제 바르고 이랬었는데 조금 장기간 이제 복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복통이 있고 설사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뾰루지 같은 게 나고 비듬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어성초가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성초를 사용했던 사람 중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재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설사랑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어성초랑 저랑 이제 체질이 안 맞고 어성초 자체가
독성이 또 있기도 하고 맞지 않는 약물들이 또 뭐 있기도 해서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송에서 하도 뭐 어성초 좋다 이러다 보니까 그걸 설마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민간요법을 시도하다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켰다는 영재 씨. 아이고 참 보는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어성초를 홍보했던 쇼닥터는 허위 정보로 의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성초 사태에 크게 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영재 씨는 아직도 종종 미디어에 소개되는 건강 정보에 솔깃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뭔가요? 아 이게 뭐죠? 제가 요즘에 커피 샴푸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만들어서 써보고 있습니다. 커피 샴푸 뭐뭐 들어가? 커피 샴푸, 커피 일단 들어가고 물, 꿀, 식용유, 그다음에 샴푸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카페인이 또 탈모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머리에 바르는 건 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만들어서 요즘 써보고 있습니다. 영재 씨 그러다 또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도 일단 열심히 만들었으니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커피 샴푸가 등장합니다. 뭐 구수한 커피향이 한가득일 테니 씻으면서 기분은 좋아지겠네요. 자, 일단 머리를 아주 깨끗이 감고 난 후에 자, 샴푸 잔여물이 남지 않게 꼼꼼하게 헹궈줍니다. 아, 커피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영재 씨,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